자,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은 한 번 정했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니즈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계속 지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넷플릭스가 현재는 지금 OTT로서의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최초에는 넷플릭스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경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비디오 대여 사업, 다시 얘기해서 이제 DVD 이제 대여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보고 싶은 DVD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면 우편으로 DVD가 와요. 그 다음에 그 DVD를 내가 다 보고 다시 넷플릭스 측으로 보내주면 또 다른 그 DVD를 또 빌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처음에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이제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DVD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사람의 행동 반경이 바뀌어간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발빠르게 그러면 우리의 DVD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모델은 총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제 이건 경쟁적인 요소로서 명확한 가치에 대한 수익 메커니즘, 그리고 지속성 요소로서 선순환 구조, 모방 불가능성이 있는데 이 단어들 하나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가치 대안이에요. 이 가치 대안이 어떤 의미냐면, 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느꼈을 때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자,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현재로 와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기능적으로, 스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을 사용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저희 모든 어떤 생활이 다 맥북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저도 애플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은 애플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을 소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은 서브웨이인데요. 저는 서브웨이를 조사하다가 정말 놀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는 저는 당연히 맥도날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브웨이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브웨이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막 논문도 조사하고 막 뉴스 기사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았냐면 미국인의 5%가 음식물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내가 못 먹는 거는 빼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넣어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브웨이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브웨이에 오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얻고자 서브웨이를 방문을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의 가치를 어떠한 가치를 고객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수익 메커니즘인데 이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 파일에다 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면도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도기는 우리 일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근데 면도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면도기 회사는 면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면도날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면도기는 굉장히 쌉니다. 뭐 한 5천 원, 6천 원이어도 면도기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면도기랑 면도날이랑 같이 있는 것도 뭐 12,000원, 1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 면도날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면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면도날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 오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리고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어디 가서 스타벅스를 가서. 스타벅스는 꼭 가야만 하는 이런 이유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굿즈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이제 얻고 있죠. 스타벅스는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엔 레디백을 먹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독립을 하고 이제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순환적 요소예요. 선순환적 요소인데 고객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유통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우가 비싼 이유는 한우 생산자가 뭐 어디 거치고 뭐 저기도 거치고 무슨 뭐 도합도 거치고 이러면서 한우가 굉장히 비싸지는 건데 이제 이 벨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통 구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컴퓨터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춘 회사예요. 그래서 직접 뭐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부품들을 다 직접 생산하고 직접 소싱을 해와서 그 다음에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은 싼 가격에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청년다방 이야기도 조금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다양한 곳에서 제품들이 나옵니다. 소스, 떡, 그리고 저희 차돌박이 뭐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사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올 때마다 이제 소매 혹은 도매점에서 남는 그런 수익들 때문에 고객들이 최종으로 먹었을 때는 금액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는 최소화시키고자 즉 평양다방도 저희만 쓰는 제품들, 전용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대부분 이제 세팅을 해놨고 거기에 한국에서 구하면 좀 비싼 것들은 해외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비슷한 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송어를 파는 이제 송어 횟집인데요. 보통 이 송어 횟집은 양식장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를 직접 저희가 가지고 와서 바로 떠가지고 송어회를 싸게 사람들한테 신선한 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봐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솔솥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홈플레스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전국에 현재 한 60개 정도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어솥밥이 있어요. 이 장어솥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그 장어나 십자에 장어를 바로 가지고 와서 장어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장어 솥밥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솥밥 위에 장어가 한 마리가 통으로 거의 올라가요. 근데 장어덮밥의 판매 가격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모방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쿠팡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의 경우는 여기도 이제 2009년, 뭐 10년 이때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쿠팡이 처음에는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책 같은 거를 판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 그럼 이 레스토랑의 식사권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서 고객들에게 싸게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로켓 배송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손정희 씨한테 2조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2조 원의 돈을 가지고 이제 쿠팡이 했던 거는 전국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거였죠. 그러면서 흑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흑자가 거의 7년, 8년 가까이 많이 시작하다가 현재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쿠팡이 전국에 물류를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인프라가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정말 고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쿠팡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스타트업 쪽의 얘기고요. 외식업 쪽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외식업 쪽에서 모방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은 이렇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은 허나일면이라고 하는 어떤 프랜차이즈의 메뉴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보통 프랜차이즈가 경영점을 모집을 하고 가맹점주님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맹점 오픈을 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안에서 가맹 점주님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은 짧게 일주일, 길어봤자 2주, 3주 정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보통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을 해요. 그런데 이 천하의면 같은 경우에는 고대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식이라고 하면 스승과 제자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 고기국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의회에서 메뉴를 만드는 것을 배워야 매장을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많은 비법이 숨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방이 불가능한 어떤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오른쪽에 쿨다방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전용 제품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공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 쪽에만 납품이 되는 제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레시피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공장은 저희를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 맛은 저희 브랜드에서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모방이 불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